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도빠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내림세가 약간은 수상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냄새가 난다고나 할까? 확실히 서울에서의 부동산 경기가 과열 양상에서 본격 소환, 작은 추위가 오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대한, 혹독한 겨울이 오지 않을까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진 떡나게 분위기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지표가 하강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 하락폭이 폭락이라는 수식어를 달기에는 여전히 서울의 공급은 모자랍니다. 그러나 서울 외곽, 그러니까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쪽에서는 확실한 하강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데요. 부동산 심리 쪽에서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보다는 오히려 집값이 계속해서 미끄럼틀을 탈 것이라는 전망을 쏟아내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죠. 그만큼 부동산 심리 자체에 살얼음이 끼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부동산 경기는 절대적으로 심리적인 부분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보이는 실제 지표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영향을 직격으로 받게 되죠. 일단 올해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에서도 주택 매매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한 퍼센테이지가 38%, 그렇지 않고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한 퍼센테이지는 24%. 이전 조사에 비해서 골든크로스를 이루게 됐죠. 항상 집값이 어느 상황 속에서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앞질러 왔는데 이게 그만 추월이 됐다는 얘기. 이게 단순한 응답률이 아닌 것은 실제로 내 집을 사려고 구매 의사를 가진 사람들의 암묵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향후 집을 적극적으로 구매하겠다는 의사가 상대적으로 하강 국면을 맞이했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이 떨어지기 직전에 간파할 수 있는 심리지수가 고갈이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요 몇 년간 놀이공원에 궤도 열차를 탄 거나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부동산이. 집값 상승이 아파트 공시가로 따지자면 70%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건 거의 죽음이죠. 공시가는 바로 세금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기 때문에 보유세, 특히 재산세 혹은 종부세, 과세 표준이 됩니다.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버린 집값은 결국 지금 하강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집값에 대해서 돌아오는 부메랑이 되어버린 겁니다. 현재 집값이 이렇게 하강 국면을 보이면 당연히 자산 가치의 비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고요. 게다가 보유세라는 부담까지 겹치게 되면서 유주택자들에겐 아주 깝깝한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죠. 특히 경기 인천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시적으로 집값 하향 조정이 궤적을 그리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치고 올라가는 반등의 기점을 기대할 수도 있을 텐데 물을 먹은 솜처럼 좀처럼 경기 수도권 집값이 떨어지는 무게를 점점 감당하는데 힘겨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몇 년 사이에 극적으로 올랐던 집값이 올해 들어서 이렇게 서울 외곽에서부터 그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는 또 다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니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교통호재가 끼어있는 곳들을 집중적으로 체크해가면서 영끌, 최대한 자금을 끌어모아서 집을 마련했던 분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더욱 치명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단지 코인이나 주식이 떡락을 하게 되는 상황과는 분명 무게감이 다른 위기감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은 모든 서민들의 자산 구조 중 가장 센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몇 년 사이에 부동산에 머물렀던 유동성이 금융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주식시장이나 비트코인에서 극적인 수익률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와서 이제는 한국의 부동산 구조가 완전히 다른 곳으로 분산되는 획기적인 자산 구조의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역시 주식과 코인은 변동성이라는 태풍 앞에서 맥을 못 추고 쓰러지는 나무와 같았죠.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라는 대외 여건의 결정적인 변화가 찾아오면서 이게 그냥 내구성이라는 게 없죠. 금융자산 쪽은 그냥 바로 된소리를 맞을 수밖에 없는 아무런 방어벽을 칠 수 없는 벌고숭이 자산과 같은 겁니다. 그냥 떡나게 행보를 걷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간이 명간이라고 오래된 게 결코 배신을 땡기지 않는다는 말이 진리처럼 받아들여지는 어게인 부동산이라는 조짐이 작년 비트코인과 주식이 주춤하던 사이에 부동산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회귀하게 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영혼을 끌어모을 정도로 자금을 동원, 부동산을 사들인 사람들의 판단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평가는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죠. 실제로 그렇게 진입한 분들의 부동산 자산도 진입하자마자 대폭 늘어나게 될 정도로 집값이 거의 말미에 다다른 이태리 종마처럼 마지막 한 바퀴를 맹렬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 들어서 완전히 분위기가 싹 바뀌게 됐죠. 전염병이 창궐하던 시기가 끝나면서 위기 대처를 위해서 마구잡이로 뿌려놨던 돈들의 역습이 시작하게 된 거죠.
생산 단가로 나오게 되는 현금의 흐름은 그 가치가 더욱 결집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나 위기 대응으로 뿌려놨던 돈은 그 자체의 경쟁력이라는 발전기를 달기가 어려워집니다. 자체 발전이 안 돼. 그래서 돈의 경쟁력이 떨어지니 물건의 가치가 더 높아지게 되는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컵라면 한 개를 10,000원에 주고 산다면 이거 거의 헬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상황을 제일 몸서리치게 싫어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2007년에 엄청난 금융위기를 겪었던 전력이 있어서 이게 늘 나이트메어처럼 따라다니게 된 거죠. 그러니 초강수, 기준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으로 한 번에 0.75%씩이나 올리게 된 겁니다. 한국은행 역시 초강수를 언제 둘지 모를 또 다른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집을 샀던 사람들이 변동금리 대출에 묶여있게 되면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자를 달마다 물어야 하죠. 유일한 위안, 집값이 그래도 계속 상승 궤적으로 그리고 있다면 그래도 안심인데 이게 거꾸로 타는 보일러야. 역으로 가고 있죠. 경기가 마이너스 0.04%에서 마이너스 0.05%, 그리고 인천은 마이너스 0.06%에서 마이너스 0.08%로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중 눈에 띄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화성 마이너스 0.19, 용인 마이너스 0.13, 광명 마이너스 0.13 순으로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1%대는 아니라는 안도감은 있죠. 굉장히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는 건 이게 수치적으로 폭락할 가능성보단 전체적인 궤적, 방향에서 하락세로 간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도 대체로 이런 하락세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한번 반등하곤 했는데 확실히 대외 여건은 옹고집. 미국 국내 물가지수가 급등하고 나스닥 지수가 빠지면서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은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죽어라,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하겠다고 벼르고 있죠. 이게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얼어붙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 구매 의사가 명확한 실질 수요는 절대로 불필요한 지출을 감행하지 않으려 하죠. 그러니 자연 거래는 줄어들고 집이 원활하게 돌지 않으니 집값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단기간 안에 종료가 되지 않고 내년 하반기까지는 이어질 전망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리해 보이는 분위기인 것처럼 보여도 무주택자들에게는 반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택 공급에 있어서의 분양가, 거시경제의 숨고르기에 집중하고 있는 정부로선 절대로 분양가가 경기가 좋을 때만큼 자율적으로 놔둘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 경제에 맡긴다 하지만 부동산 쪽에서 분양가가 대폭 오르게 된다면 물가를 초장부터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자칫 굉장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죠. 분상제 개편안으로 분양가가 소폭 오르기도 하겠지만 눈이 빠지도록 이걸 스캐닝할 겁니다. 생애 최초 내 집을 가지려는 분들에게는 호재일 수 있죠. 분양가가 보이지 않게 통제되는 상황이라면 가격 면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공급 부분, 주거의 안정화는 곧 민심이 천심이 되는 지름길이죠. 민간이 땅을 파고 공급하는 아파트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땅을 파서 공급하는 아파트는 일단 저렴해야만 공공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일단 물량을 쥐어짜낼 정도로 느려야 하는 지상과제도 있고요. 결국 주거 안정이 민생과 직결이 되는 문제라서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물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이걸 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출 부분도 핀셋 대출이 유력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LTV 80%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여전히 DSR이 뒷문을 막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 하반기에 손을 보게 될 것 같고요. 금리도 시중은행의 기준금리가 주담대 금리를 디스하지 못하도록 우대금리 상품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청약제도도 개편,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많이 당첨될 수 있도록 추첨제 개편을 통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틀을 다시 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모저모 살펴보면 결코 무주택자에게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수도권 아파트 값은 결코 떡락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 추세가 하강 국면이지 수치는 폭락을 가리키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여전히 공급이 요원하다는 점이 이런 떡락의 기조를 불식시키는 변수가 될 겁니다. 지금의 부동산 상황이 유주택자에겐 깝깝할진 모르나 오히려 무주택자에겐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최선의 선택으로 최고의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